요양시설과 병원에서 감염이 잇따르자 충청북도가 방역 책임을 다하라며 허가 취소까지 내걸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시설 농가도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용 비접촉식 측정기가 강력한 한파의 무용지물이라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청을 말린 시래기가 요즘 제철을 만났습니다.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농한기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집단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자 충청북도가 시설 책임자에게 방역의 책임을 다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사자 관리를 못해 감염이 계속되면 아예 허가 취소까지 하겠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와 종사자가 100명 넘게 확진된 청주 참사랑 요양원 집단 감염은 지난달 17일 조리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올 초부터 7명이 확진된 옥천의 한 정신병원 집단 감염 역시 종사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집단 요양시설과 병원은 20곳, 400명이 넘습니다. 충북 전체 확진자의 34%를 차지합니다. 30명이 넘는 사망자 대부분이 이런 집단시설과 병원에서 확진된 고령의 환자들이었습니다. 충북 방역당국은 출퇴근하는 종사자 감염이 시설 집단 감염으로 확산된 점에 주목하고 시설 책임자에게 최후 통첩했습니다. 종사자에게 출퇴근 외에는 모든 외부 활동을 금지시키고 하루 2차례 종사자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매일 시군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매주 한 차례 반드시 종사자 PCR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감염 예방 수칙을 제대로 교육하라고 행정명령했습니다. 그 취약 지역으로다가 지금 감지가 돼서 이대로 그냥 2단계에 준하는 거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긴급히 진행을 지금 해야 되겠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나오면 과태료는 물론 허가 취소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충북 방역당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적용되는 이번 행정명령이 감염 고리를 끊을 최후의 백신이 될 수 있을지 대책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지난달 청주 소규모 교회발 집단 감염 역시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과 기존 확진자들을 대조한 결과 목사 1명과 신도 일부가 열방센터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시작된 열방센터 관련 청주 지역 확진자는 3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충주와 괴산에서도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2명씩 추가되면서 충북 곳곳에서 열방센터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스트 코로나 기획 세상이 바뀐다 순서입니다. 팬데믹 1년 만에 일상화된 비접촉 문화 속에서 디지털은 생활의 필수 언어가 됐죠. QR코드를 찍으라는 건물 출입 절차부터 장벽으로 인식하던 노인층이 뒤늦게 공부를 하겠다며 머리띠를 둘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올해 70대 중반에 접어든 장태순 씨. 출입 인증을 위한 QR코드 하나 만드느라 스마트폰과 씨름 한판을 벌입니다. 우후죽순 늘어난 이런 출입 인증 절차가 디지털 문맹인 노인층에겐 사실상의 장벽.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인증이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경조사비는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라니 1년 만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묻기도 참 창피했어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이가 돼갖고 자식들한테 뭘 물으려고 그러면은 70대 중반의 최영옥 씨도 최근 급증한 식당 내 키오스크 주문 장비 앞에서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모르니까 이제 버버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뒷사람이 급했나 봐요. 빨리 좀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눈만 뜨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정말 이건 목숨만 살았지 우리가 편한 것은 하나도 못 누리고 살다 죽겠더라고요.
이런 노인들이 심지어 손잡버린 청년들에게 배움을 자청하며 머리띠를 맸습니다. 햄버거 주문부터 계좌 송금까지. 그다음에 아버님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말 안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달라진 현실에서 좌충우돌하던 노인들이 또 다른 홀로서기에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면은 디지털 세계에 한번 빠져보자. 그래갖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난해 10월엔 아예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 생겨날 정도로 디지털 문맹 탈출의 절실함은 높아졌습니다. 한 번 배우신 분들은 뭐 5번, 10번도 계속 오셔가지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것 좀 더 알려줘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4대의 차량을 개조한 이동형 디지털 교실을 만들어 농촌 마을을 구석구석 찾아다닙니다. 비대면 교육 체계가 안 잡힌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질적인 교육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가호 방문해드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달째 진행된 디지털 문맹 퇴치 교육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는 파행에도 불구하고 충북에만 노인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코로나19 정부 규제 피해 상황을 파악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정책 개선 특별위원회는 거리 두기로 인한 영업정지 등 정부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해 중앙당과 함께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은 경제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일괄적인 제한 정책은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도내 모든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건 3년 만인데 영하 17도 밑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매서운 추위까지 축사와 시설 농가, 방역 현장은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 밑까지 떨어진 음성의 한 축산농가. 주인이 태어난 지 2달 된 송아지들에게 방한용 옷을 입혀줍니다. 겨울철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들이 행여 감기라도 걸릴까 체온 관리에 한걱정입니다. 배가 찬 바닥에 닿지 않도록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 위해 바닥에 톱밥과 볏짚도 두껍게 깔아주고 온수도 틀었습니다. 급수기에 열선을 다 넣어가지고 물이 얼지 않게끔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겨울에 생산되는 송아지들은 주인이 보질 못하면은 밤에 얼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겨울 대목에 출하가 한창인 시설 농가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을 천장에 뿌려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수막 재배법이 동원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뜨거운 열기가 돌게끔 자동 온풍기까지 가동합니다. 행여라도 온풍기가 한달라도 밤에 작동이 안 되면 딸기 생육에 많은 지장이 오기 때문에 밤에도 나와서 한 번씩 점검해보고 그럽니다. 영하의 강추위로 선별진료소 안 체온계는 먹통이 됐고 물티슈도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의료진들은 사방이 트인 천막에서 얇은 방호복을 입고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히터 한 대를 지원받았지만 무료 검사 건수가 2배로 폭주하면서 몸을 녹일 틈도 없어졌습니다. 계속 손소독제 사용해서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너무 시립니다. 배랑 등에 하나씩 붙였고 양발에 하나씩 핫팩 붙였고 양팔에도 핫팩. 기상청은 영하 50도 안팎의 저기압 덩어리가 남하하면서 이번 주 후반엔 최대 영하 20도 밑까지 떨어져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청주, 음성 등 8개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많게는 10cm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이런 강력한 한파가 코로나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접촉식 측정 장치로 체온을 재보니 이상하게 너무 낮게 나온다는 분들 많은데요. 발열 증상을 가려내는데 최우선으로 쓰이는 만큼 좀 더 세심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선별진료소. 검사받으러 오는 사람마다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섭니다. 별도의 온도 표시 없이 통과해도 좋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1차적으로 발열 여부만 거르는 용도이기 때문 정확한 체온은 체온계로 재야 합니다. 문제는 날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비접촉식을 많이 쓰는데 입에 물거나 귀에 넣는 체온계보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더 받는 것.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깥에 있다가 들어와 체온을 잴 경우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32도, 33도로 감지하거나 아예 측정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학교에 시험을 보려고 들어가는데 온도계를 딱 쟀는데 에러가 뜨면서 20몇 도가 뜨는 거예요. 당황했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러면서. 좀 기다렸다가 다시 재라를 했는데 그래도 안 나오기도 하고 날이 추우니까 온도가 더 낮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찬바람을 계속 쐬면. 실내에서 최소 20분 이상 머물며 안정을 취한 뒤 다시 재는 게 확실하지만 찬바람에 노출이 적었던 곳으로 측정 부위를 바꾸거나 최소 2회 이상 반복해 재는 것도 방법입니다. 체온계 보관 환경 자체도 중요해 각 기계마다 명시한 적정 온도의 실내에서 써야 합니다. 일상이 된 체온 측정. 무용지물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확한 사용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한파 특보까지 내려지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한파가 오히려 반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추울수록 맛있다는 시래기를 생산하는 농가들인데요. 요즘 충북에서도 시래기가 농한기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농촌 들녘. 비닐하우스에는 지난 가을 수확한 무에서 무청을 잘라 말린 시래기가 빼곡히 내걸려 있습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맛이 좋아지는 만큼 날씨가 추워질수록 반갑기만 합니다. 깡깡 얼어야지 맛있지요. 그리고 이게 빼짜 말라가지고 삶으면 이게 물렁물렁해잖아요. 그래야지 맛있는 거예요.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수박이 재배됩니다. 수박 수확이 끝나고 놀리던 하우스는 보시는 것처럼 겨울 동안 거대한 시래기 건조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완전히 말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달. 바짝 마른 시래기는 작업장으로 옮겨져 삶고 세척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래기를 그냥 팔 때보다 직접 가공해 판매하다 보니 가격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습니다. 생물을 팔다 보면 가격이 편차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한데 가공을 하면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시래기는 최근 충북에서도 농한기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무가 아닌 시래기용 무를 심어 식당 등 대량 소비처를 공략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식당 몇 군데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쪽에다가 1년을 두고 이제 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판매장 마련 등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때 그냥 버려졌던 시래기. 이제는 웰빙 바람을 타고 찾는 사람이 늘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음성군 삼성면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발생 농장 살처분에 이어 반경 3km 이내 농가 4곳 38만 5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음석 전 지역 가금 농장에 12일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3에서 10km 방역대한 가금 농장 19곳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을 지속하고 정밀 검사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성 가축 질병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해 가칭 독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추진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폐지했던 도축세를 보완해 만드는 것으로 충청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법안 발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축세는 소돼지의 시가 1%를 시장 군수가 도축 사업자에게 부과했으며 이번에는 닭과 오리 추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축장 관련 환경 개선에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 경무관 인사에서 충북경찰청 소속 총경 1명이 승진 내정됐습니다. 최기영 충북청 수사과장은 경찰대 5기로
청주 상당경찰서장, 청원경찰서장, 충북청 교통경비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함께 경무관 승진 내정된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 담당관은 충북고를 졸업한 충북 출신으로 충북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연구발전 담당관 등을 지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제약사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병원 노조의 민원과 관련해 경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는 병원은 학술대회 주최 자격이 없다는 보건복지부 답변을 근거로 국민권익위가 이첩한 사안을 경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의 학술대회 개최가 가능하고 받은 비용 또한 후원금이 아닌 전시 광고비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음성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와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착공합니다. 맹동면 동성리 일대에 들어설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4,920제곱미터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금왕산업단지 인근의 개방형 체육관은 190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세워집니다. 제천의 다양한 관광시설이 올해 첫 선을 보입니다. 제천시는 오는 5월쯤 사만의 초록길 광장에 어린이들을 위한 근해공원을 준공하고 의림집들에 45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258m 길이의 에코브릿지를 6월에 완공합니다. 또 9월쯤 220m 길이의 수산면 청풍호 출렁다리를 개통하고 19억 원이 투입된 청풍면 야간 경관 조명과 배론 성지 주차장, 화장실을 올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충북자치연수원의 제천 신백동 이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달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한 제천시는 다음 달 감정평가를 해 3월에 용지를 매입하고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에 토지 매입비 80억 원을 편성했으며 충청북도도 실시 설계비 16억 원을 세웠습니다. 청주에서 제천으로 10만 제곱미터에 467억 원을 들여 이전하는 충북자치연수원은 한 해 10,000명의 교육생이 이용하게 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